안녕 리즈둥이들! 대치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리즈티입니다. 개념편 잘 듣고 왔죠? 우리 상위권 리즈둥이들은 본문 분석하다가 모르는 개념 생기면 개념편 가서 카테고리 찾아서 내가 모르는 개념, 소제목 찾아서 배우면서 따라와 볼게. 자, 고1 2025학년도 6월 30번 내용 흐름이랑 본문 분석 들어가 볼게.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항상 짤로 시작을 하는데 어머 세상에 짤이 잘 안 보여요. 여기에 엄청나게 억울하게 생긴 고양이 한 마리가 있거든요. 이름이 어구리래요. 얘 유튜브도 있어. 어구리였나요? 하여튼 치면은 나오는 이게 고양이가 있어요. 근데 이 억울한 사진을 왜 가지고 왔냐면 지금 억울한 지문을 배울 거기 때문이야. 자, 봐봐. 리즈티가 지금 대치동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대치동으로 맨 처음에 이사를 왔을 때 이 지역에 범죄율이 올라간 거야. 리즈티가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이사를 여기에 딱 왔을 뿐인데 갑자기 여기 대치동에 범죄율이 올라왔어.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했냐면 야, 이거는 리즈티가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범죄율이 올라간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럼 나는 어때? 굉장히 억울하죠. 그래서 이 지문에서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인과관계라는 건 그냥 동시에 발생했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그냥 대치동에 이사를 온 거랑 범죄율이 올라간 거랑 동시에 발생을 하긴 했는데 내가 와서 범죄율이 올라간 건 아니잖아. 그쵸? 동시 발생과 인과관계는 다른 거다. 굉장히 억울해. 그치? 그래서 주제는요. 잘못된 인과의 추론. 그걸 뭐라 부르냐? 생태학적 오류라고 부른대. 생태학적 오류는 그냥 개념 이름이고요. 동시 발생은 인과관계가 아니다. 다른 것이다. 라는 게 주제예요. 자, 그럼 우리 한글 문장 보면서 로직 한번 보고 지문 분석 들어갈게. 흐름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개념을 설명을 해요. 첫 번째 로직에서는 사람들이부터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까지가 하나의 단락이야. 여기에서는 개념 어떤 걸 설명하냐? 생태학적 오류를 설명하는 거야. 그게 바로 잘못된 인과관계의 추론.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관찰하고 나서 범죄가 올라갔네 라고 보면 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것은 당연하지. 왜 올라갔을까? 궁금하잖아. 그걸 찾아보는 건 당연하대. 그러나 이제 오류를 설명할 거니까 역접에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오해로 인해서 오해가 생겨서 추론이 잘못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생태학적 오류로 다양한 오해들이 있는데 오늘 설명할 거는 그 이상한 인과관계, 생태학적 오류를 설명할 거다. 여기에서 논지는 두 가지가 함께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시에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두 가지 사이에 인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걸 설명해 줄 거다. 오늘의 오류로. 그래서 첫 번째 개념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로직에서는 예시 중에서도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그 통념 부분을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민자가 왔는데 범죄율이 높아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부터 동시 발생을 이용했다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에요. 예를 들어 1950년대의 범죄율이 이민자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높다라는 게 밝혀졌대. 이민자가 많았는데 거기에 범죄율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동시 발생을 이용했다. 리즈티, 너가 왔으니까 범죄율이 올라간 거야. 이런 것처럼. 동시에 발생했어. 너 이민자들이 왔으니까 범죄율이 높아졌잖아. 동시 발생을 이 원인으로 주장을 했대요. 마지막 세 번째 로직은요. 이제 통념을 수정합니다. 통념이라는 건 우리들의 착각, 우리들만의 생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정을 해요. 어떻게 수정해? 이민자들이 와서 높아진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범죄율이 높았는데 이민자들이 온 거였다. 라고 여기에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러나부터 이제 통념을 수정해야 되니까 접속사 들어와 있고 그러나부터 마지막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한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민자들이 이미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미 이민자들이 범죄율이 높은 곳에 온 거지 인과관계가 동시에 발생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은 보다 안전한 지역에 더 비싼 주택을 살 여력이 없었다. 이민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얘네들도 나도 안전한 곳에 살고 싶은데 안전한 곳이 범죄가 높은 것보다는 돈이 비싸겠죠. 집값이 비싸겠죠. 근데 이민자들 돈이 없으니까 그거 못 산 거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범죄율은 높지만 가격이 낮으니까 저기 살아야겠다 하고 살았는데 야, 너네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지금 범죄율이 높잖아 하고 억울하게 인과관계를 만들어 봤대요. 버렸대요. 동시에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아까 어구리 사진 봤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그 주장을 주의 깊게 요거 하나 빼먹었네요. 이민자 자신들은요, 심지어 범죄를 거의 저지르지도 않았어요. 너무 억울해요. 그 주장을 주의 깊게 분석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 관계를 잘못 해석해서요, 잘못된 믿음을 형성할 수 있다. 잘못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 글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영어로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 it is nature 하고 이 형식이 나왔는데 지금 이 형식 자연스럽다가 나왔어. 근데 뭐가 자연스러워? 누가 자연스러워요?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근데 누가 관찰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사람들이 관찰하는 게 자연스럽죠. 여기에 이 수러의 주인이 누군지 한번 봤더니 이 수러의 주인이 누군지 봤더니 자연스럽다의 주인은 사람들이 관찰하는 것, 얘가 주인이니까 얘가 진주어가 되겠고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주어가 의미가 없는 얘의 주인이 아닌 가짜 주어가 되겠네요. 한번 볼게. 사람들이, 여기는 이 붙여주면 되고, 사람들이 발생을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나서 또 뭐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는 것이, 찾아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래서 얘도 이제 진주어가 되겠죠. 이 observe랑 병렬을 이루고 있는 to가 생략된 진주어입니다. 설명을 찾아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or라는 전치사가 나왔는데 전치사 다음엔 항상 명사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우리 명형부 중에 문장에다가 의문사 붙여가지고 명사 만든 거 뭐였죠? 간접 의문문이었잖아. 그래서 얘는 간접 의문문이고요. 간접 의문문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는지 붙이면 된다고 했어. 그래서 이러한 happening이 왜 일어났는지 에 대해서 설명을 찾아보는 것이 어때? 얘가 것이 어떻다? 수로 자연스럽다. 괜찮죠? But 그러나 그래 이거는 너네가 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야. 근데 그러나 sometimes 때때로 the reasoning 그 추론이 was wrong 틀린다. Because of the one or more misconception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오해로 인해서 추론이 틀릴 수 있다. 그 다양한 잘못된 추론 중에 하나를 소개하기로 했으니까 one of these 여기에 복수명사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자, one of 복수명사에서 내가 지금 다양한 것들 중에서 이런 다양한 옵션 중에서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설명하고 싶은 주어는 내 손에 몇 개 있어? 하나 있죠? 그러니까 핵심 주어가 이제 단수가 되는 거고요. 그거에 수일치를 시켜서 단수 동사 is가 나와 있어. 그 중에 하나는 생태학적 오류이다. 자, 우리 컴마 찍고 where는 이제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컴마는 and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where는 그곳에서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주장은 이 논지는 주장을 합니다. 동사 다음에 that 나왔으니까 얘 명사절 접속사고 주어 찾고 동사 찾고 것 해주면 되죠?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two things. A, B 두 가지 이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왜? 단지 they occur together. 단지 함께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주장한대.
자, 우리 퀴즈 하나 낼게. 아까 가주어, 진주어는 몇 형식이라고 했죠? 2형식. 그리고 수동태는 몇 형식일까? 수동태도 2형식이에요.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로 수동태, 수동태로 가주어, 진주어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 문장이에요. 그래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1950년에 it was found 하고 이 형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뭐가 발견됐나 한번 볼게. 뭐가 발견됐어? 범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 발견됐다. 범죄율이 가장 높다는 게 발견됐다. 이거 발견된 거에 주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얘네들이 문장 관계죠. 아, 그럼 얘는 진주어고요. 얘는 진주어고요. 얘는 가주어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주어 자리에 된 나왔으니까 이거 명사잖아. 그리고 얘도 명사절 접속사니까 주어 찾고 동사 찾고 것 해주면 되겠죠. 범죄율이 가장 높았다는 것. 주어니까 이 것이 발견되었다. 어디에서? 지역에서. 근데 이제 where가 나왔어. 아까 의문사가 나왔다고 해서 동사 다음에 명사 자리에 있을 때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했지만 얘는 어때?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명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항상 이 접속사의 앞요소들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접속사의 앞요소를 보니까 명사가 나왔네? 그럼 얘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네요. 형용사. 그래서 얘를 관계부사라고 부르고요. 관계부사 형용사니까 주어 찾고 동사 찾고 하는만 붙이면 된다고 했어. 그러면 이주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Some people use this co-occurrence. 사람들은 이러한 동시 발생을 사용했다. 뭐 하기 위해서? To argue. 주장하기 위해서. 또 여기 that 나왔는데 that 앞에 동사 나왔으니까 얘 명사구나. 그럼 주어 찾고 동사 찾고 것 붙여주면 되겠죠? 이주자들이 범죄의 원인이라는 것을 주장했다. 6번. 이제 마지막 로직이죠. But, 그러나 하고 우리 통념을 수정을 해주는 거였어. Careful analysis of this situation. 이러한 상황에 면밀한 분석을 해보니까 면밀한 분석이 드러냈다, 밝혀냈다. 뭐를 또 동사 다음에 that 나왔으니까 명사죠. 그러면 주어 찾고 동사 찾고 것 붙여주면 돼. 근데 이주자들이 강요받았다는 것. 근데 수동태 다음에 지금 투부정사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읽기로 했어? 주어랑 수동태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땐 주어랑 투부정사를 문장처럼 먼저 읽어주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를 붙여서 읽으면 된다고 했죠. 이주자들이 살도록 강요받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어디 지역에 살도록 강요받았어요? 또 명사 다음에 where 나온 거는 형용사, 관계부사니까 주어 찾고 동사 찾고 하는만 하면 되겠죠. 주어. 범죄율이 were already high. 이미 높은 곳, 이미 높은 지역에 살도록 강요받았다는 것을 밝혀냈다. They could not afford more expensive housing. afford는 이제 돈 낼 여유가 있다라는 뜻인데 그 비싼 주거지에 돈을 낼 수 없었다. 비싼 주거지는 어디에 있는데? Safer neighbors. 더 안전한 지역에 있는 비싼 주거지에 돈을 낼 수 없었대요. Immigrant themselves. 그 이주자 그들 자신은요, committed a very few of crime. 거의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대요. 이 few라는 건 이제 거의 동사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자, unless는 if 플러스 not인데요. 우리 항상 기억해둬야 되는 게 있어. 부정어는 수러에 붙여서 읽으면 돼. 부정어는 수러에 붙여서 읽으면 돼. 만약 당신이 그 범죄를 주의 깊게 분석하지 않는다면, 여기까지가 부사절, 주의 깊게 분석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따라서 construct. 잘못된 믿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would 다음에 misinterpret이랑 would construct가 이렇게 병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우리 지문 분석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르는 개념은 개념편 또 보면서 또 이렇게 문장에 적용해 가면서 반복해서 보면서 공부를 해주세요. 이 다음에 서술형 편도 바로 이어서 보기로 약속해 주세요. 오늘 안녕.